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단계별 학습의 1단계로서 테이블 만들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액세스 작업 순서표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액세스도 역시나 1단계부터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그리고 이어서 4단계까지 완료를 하면서 엑셀에서처럼 단계별로 제가 공식화시킨 형태로 작업 순서대로 따라 나가신다면 액세스도 아주 편하고 쉽게 그리고 고득점으로 액세스 점수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액세스 1단계에서는 테이블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고, 자, 이 테이블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2단계에 넘어가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 만들기 작업을 2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자, 쿼리까지 만들었으면 이 만든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3단계에서 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겠고요. 자, 폼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4단계에서 보고서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엑셀 본강에서,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의 표와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를 만들어서, 자, 이 전체를 A4 용지 한 장에 출력하는 과정이었다면, 액세스는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를 만든 것을 이용해서 폼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폼이라는 개체를 A4 용지 한 장에 프린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A4 용지 한 장에 프린트를 하게 됨으로써 엑셀은 A4 용지 한 장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지만 액세스는 폼이라는 한 장과 그리고 보고서 한 장에서 총 2장의 인쇄물을 제출하고 나오는 게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테이블 만들기라는 작업에서 필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까지 해서, 자, 테이블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 테이블이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테이블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1개가 나온다면 1개의 테이블만 만들어주면 되겠지만 테이블이 2개가 나온다면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에 2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필드 설정을 주어진 형식에 맞춰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까지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액세스 문제 화면과 그리고 액세스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게 될 엑셀 모의고사 문제는, 자,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자, 모모 대성 콘도 회사는 콘도 현황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면 설계와 그리고 작성 조건에 따라 처리할 파일을 작성하고 그 인쇄물을 제출하시오라는 주어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액세스 문제에서는 이 네모 박스에 대한 부분의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풀겠다는 지시사항이니까 한 번 정도 체크하고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번 액세스 작업 1단계에서 테이블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지에 이렇게 표가 2개가 보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테이블 1번 테이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테이블 2번 테이블에서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만든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드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액세스 작업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단계로서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액세스 화면을 띄워서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화면에 초기 화면을 띄우게 되면, 자,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세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액세스라는 과목은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저장부터 먼저 하셔야만 액세스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까먹는 일은 아마 액세스에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작과 동시에 저장부터 먼저 하시고 중간중간에 저장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듯이, 액세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번 저장을 하지만 역시나 작업 도중에 중간중간에 저장 단추, 디스켓 단추를 한 번씩 눌러서 저장 작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액세스 초기 화면에서 우리가 맨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새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래서 새 데이터베이스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자,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까?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 겁니다
라고 물어줍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어진 대로, 물론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대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액세스 단계별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액세스라고 하고, 자, 여러분 이름 입력할까요? 그죠? 액세스하고 조대호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 위치는 여기 폴더 단수를 클릭하셔서 어디에 저장할까요? 라는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저장하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 폴더 안에다가 바로 액세스 다시 여러분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위치가 C 드라이브의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 안에 access-조대호.accdb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파일명은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accdb라고 저장이 될 거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XLS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뭐 PPT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감독위원회 PC에 USB에 복사해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이 정확하게 확장자명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자, 액세스의 초기 화면이 뜨게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액세스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형식과 필드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가 아직까지 잘 눈에 익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이 화면이 여러분 눈에 편안하게 익을 때까지 반복 훈련을 충분히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액세스 초기 화면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오피스 단추 가끔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디스켓 저장 단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보기 단추. 자, 그리고 이제 메뉴 바 중에서 홈 메뉴 또는 만들기 메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액세스의 화면에서 이제 좌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이 눈여겨봐 두셔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테이블 만들 거니까 이렇게 테이블 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작업할 게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만들게 되면 테이블 2라고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단계에서 공부하게 될 쿼리 작업을 하게 되면 쿼리라는 게 생길 거고, 또 그 다음 시간에 3단계 작업에서 폼을 만들게 되면 폼이라고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보고서 만들게 되면 보고서라는 게 생길 거예요. 자, 이쪽 화면을 유심히 보면서 내가 단계별로 작업을 똑바로 하고 있나 없나를 이쪽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쪽에 있는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테이블의 필드명을 먼저 만들어 주게 되죠. 자,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은 이쪽 부분에 있는 두 번째 테이블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 테이블 만들 때는 첫 번째로 이 테이블의 이 필드명, 그죠? 필드명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필드명이라는 게 뭐 제목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 제목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필드명을 어디서 만든다? 여기서 만들어요. 그죠? 필드명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 그죠? 넘어가서 데이터 입력 화면에 넘어가서 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필드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화면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보기 단추가 있죠. 이 보기 단추에서 이 삼각자 모양과 연필 모양, 자 모양 나와 있는 부분이 디자인 보기 화면인데, 이 디자인 보기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테이블을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줍니다. 자, 우리가 액세스를 처음 실행할 때 먼저 저장을 했었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했죠? 여기에 액세스 다시 여러분 이름, 그죠? 조대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액세스 파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액세스 파일 이거 하나만 USB에 복사해서 감독위원회 PC로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 1번도 저장을 해야 되고, 테이블 2번을 만들게 되면 테이블 2번도 역시나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쿼리 만들면 쿼리도 저장하게 되고, 폼을 만들게 되면 폼도 저장하게 되고, 보고서를 만들면 보고서도 저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저장했는 전체가 한꺼번에 어디에 저장된다? 여기에 우리가 만든 이 파일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파일명은 이 파일명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든 테이블부터 보고서까지의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대로 아무 때나 저장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테이블 1번 만들 건데 이 테이블 1번의 이름도 그냥 테이블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단추 누르면 테이블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디자인 보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때의 규칙상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우리가 액세스 작업을 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죠. 액세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최종 목적은 뭡니까? 액세스에서는 폼과 그죠? 보고서를 출력하는 게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폼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테이블 1번도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 2번도 만들어야 되고 쿼리라는 것도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를 만약에 부산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고요. 여기를 우리가 서울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면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KTX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그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대우쌤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이 뭐 KTX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우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쵸? 대우쌤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셔서 최종 목적지인 서울, 다시 말해서 폼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길로 가주시면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적이 있죠. 사무자동화 실기를 위한 서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강 중에서 제가 대우쌤이 강의하는 강의 말고 다른 사이트에 뭐 다른 강의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원에서, 그쵸? 오프라인 학원에서 어떤 또 선생님이 강의하는 스타일도 있을 거예요. 이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우쌤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하면요. 우선 테이블 만들 때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열쇠 모양 단추가 하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열쇠 모양 단추를 우리가 기본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기본 키 여기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살짝 누르면 기본 키라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 단추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본 키를 저는 없앨 겁니다. 이렇게. 열쇠 모양이 없어졌죠. 얘를 다시 누르면 열쇠 모양이 생기죠. 얘를 다시 누르면 열쇠 모양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대우쌤이 함께하는 액세스 작업 순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 중에서 저는 기본 키를 무조건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서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에서는 기본 키를 지정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 있어요. 물론 기본 키를 지정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원하는 폼과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대우쌤이 연구하고 사용하는 이 방법 자체에서는 기본 키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방법으로 과거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저만의, 대우쌤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치로 가셔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치로 가면 자, PC가 배정이 돼서 여러분이 자리를 앉게 되겠죠. 자, 얘가 1번 PC고 얘가 2번 PC고 3번 PC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나는 작업하려고 여기 앉아서 열심히 작업하려고 하는데 액세스 타임에 와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 서로 친구인지 서로 대화하면서 야, 너 기본키 지정했니 안 했니? 라고 서로 막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럼 나는 중간에 앉아서 기본키 지정 대우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기본키 지정 안 하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야, 기본키 지정 안 하면 안 돼. 떨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쫄아서 옆 사람 말을 듣고 기본키 지정하면서 따라가다가 문제를 엉망으로 망치고 나온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었어요. 왜 저를 안 믿으세요? 그쵸? 자, 저를 믿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죠?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가는 방법이라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말 무시하고 여러분이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저를 믿고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 강의를 듣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셨으면 다른 서적이나 다른 어떤 강의를 참고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또 엉뚱한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대우생과 함께하는 액세스 작업에서는 무조건 기본키 설정이 나오면 기본키를 어떻게 한다? 없앤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키를 없애놓고 필드를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성명, 고객 코드, 지역명, 이용 일수라는 필드를 여기에다가 4개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ID라고 나와 있는 부분 지우고요. 성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엔터 쳤을 때 커서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액세스 옵션으로 가셔서, 그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그죠? 고급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엔터 키를 입력할 때 이동을 아마 다음 필드로라고 되어 있으면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쵸? 다음 레코드로 바꿔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엔터 키 치면 커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객 코드가 되겠고요. 이어서 지역명, 이어서 이용일수가 되겠네요. 이용일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형식 바꿔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 형식은 어떻게 바꾸냐면, 자, 왼쪽에 이 필드명을 쭉 입력하고 나니까 성명이라는 필드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뭐예요? 그쵸? 글자죠, 글자. 글자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고객 코드와 그 다음에 지역명도 마찬가지. 이것도 전부 다 뭐다?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쵸? 텍스트. 자, 그런데 이용일수라는 얘는 뭐예요? 그죠? 얘는 숫자가 되겠죠, 숫자. 자, 숫자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숫자는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수라는 것은 숫자가 딱딱 끊어지는 1, 2, 3, 10 이런 숫자가 정수죠. 실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쵸? 소수 0.1, 1.5 이런 것들이 실수가 되겠죠. 또는 10%, 2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일수는 전부 다 정수화돼 있죠. 그러면 정수로 형식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자, 성명이라는 것은 데이터 형식이 뭐다? 일련 번호가 아니라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고객 코드도 텍스트, 지역명도 텍스트인데 이용일수 클릭하셔서 이용일수는 뭘로 바꾼다? 그쵸?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쵸? 자, 숫자 중에서 만약에 정수냐 실수냐 구분하셨을 때 얘가 숫자긴 한데 정수냐 실수냐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 필드 속성 부분에서 일반 탭에서 얘는 정수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만약에 얘가 정수가 아니고 실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이 삼각형 단추가 열릴 겁니다. 이 단추 누르셔서 얘를 실수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정수 말고 실수가 나온다면 이 삼각형 단추 눌러서 실수 중에서는 싱글과 더블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블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숫자일 경우에 실수일 경우와 정수일 경우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 정수일 경우에도 정수와 정수롱이 있다면 정수롱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쵸?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에 필드명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쵸? 데이터를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데이터 입력은 어디로 가서 한다? 지금 이 화면은 테이블 만들기에서 디자인 보기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기 단추, 삼각형 단추 살짝 누르면 4가지 메뉴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것은 이 디자인 보기 화면과 데이터 시트 보기 화면 두 가지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당연히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줍니다. 왜 저장합니까? 그쵸? 이거 새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거 이거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데이터 시트 보기 화면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성명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김순자, 임동철, 자, 오타 없이, 그쵸? 정확하게 임동철, 그 다음에 안서영, 이동수, 한사랑. 자, 타이핑 속도가 저보다 빠르신 분들은 그래도
타이핑과 속도를 맞춰서 따라오시고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타이핑 속도가 저보다 느리신 분들은 화면을 조금 일시 정지시켜 놓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사람까지 입력했죠. 박인복, 김동인, 유병국, 서인대, 김나영, 그 다음에 김혜수, 송병수, 서영순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고객 코드 입력할게요. 자, 고객 코드가 여기서 대문자로 A, 소문자네요. 자, 캡스라키 눌러서, 자, 대문자로 A, 엔터, B, 엔터 하려니까 B 누르니까 웁니다. 그죠? 자, 한글로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내가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자꾸 한글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영문으로 바꿔서 B 입력하고 또 엔터 치면 또 한글이 나와요. 그래서 자, 위쪽에 입력했던 값이 그대로 따라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게 나오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냐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디자인 보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아까 입력했던 필드 이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고객 코드 입력할 때 자꾸 한글이 나와서 불편했잖아요. 그럼 고객 코드 필드 이름을 찔러 놓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IME 모드라는 거 보이시죠? 이 IME 모드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초기 값이 한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다? 영문으로 바꿔도 좋겠지만 얘를 우리가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줍니다.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자, 데이터 입력할 때 자꾸 한글이 나와서 입력 자체가 불편할 경우에 IME 모드를 이용해서 얘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입력할 때 편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보기 메뉴 다시 누르셔서, 자, 저장할까요? 물어주면 방금 요거 바꿨으니까 이거 저장할까요? 묻는 거예요. 예라고 하시고, 자, 넘어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얘를 B라고 입력합니다. B 엔터, A 엔터, C 엔터, B 엔터, C 엔터, B, A, C, B, C, A, A. 자,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입력이 되죠. 자, 방금 앞에서 이 고객 코드라는 속성을 어떻게 바꿨다? 그쵸? IME 모드에서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 상태가 영문이었기 때문에 다음 상태가 영문으로 어떻게 유지되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글을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뭐가 입력이 된다. 그쵸? 현재 상태 유지기 때문에 한글이 입력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쵸? 이렇게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놓고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입력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 디폴트 값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명 같은 거 쓸 때 서울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한글이 나와요. 기본 디폴트 값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럴 경우는 굳이 IME 모드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속초, 서울, 속초. XS에서는 엑셀처럼 똑같은 글자 나온다고 해서 이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속초, 제주, 서울, 제주.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번에 마지막 이용일수 데이터 입력할게요. 15, 22, 8, 12, 32, 12, 11, 5, 24, 13, 21, 13, 25.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만들었느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테이블인 테이블 1번이 이와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액세스 첫 번째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그쵸? 테이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순서는 뭐다?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이거 필드명을 먼저 입력하고 이 필드명에다가 각각의 형식을 입력하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형태로 데이터를 천천히 입력하면 되겠다. 자, 테이블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이블 2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 2번도 역시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한다? 자, 테이블 1번 다 만들었으니까 얘는 닫아버리세요. 이거 닫으면 안 돼요. 이거 닫으면 액세스 종료되는 거니까 테이블 1번 닫을 거니까 과감하게 얘를 닫아버립니다. 그쵸? 방금 우리가 테이블 1번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닫힌 거예요. 여기 보면 테이블 1번 보이시죠? 만들어져 있는 거.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만들기 탭으로 갑니다. 우린 지금 뭘 만들 거예요? 테이블 만들 거죠. 테이블 만들 때는 여기 테이블 디자인 단추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테이블 디자인 단추 클릭.
클릭하면 아까처럼 이 화면이 나타나죠. 자, 이 화면이 뭐다? 그쵸. 필드 이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첫 번째 뭐야? 고객 코드 엔터. 그 다음에 회원 분류 엔터. 단가 엔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다? 두 번째 테이블 만들 거고요. 두 번째 테이블에 이거 고객 코드 회원 분류 단가라는 필드명을 오른쪽에다가 3개 만든 거예요. 형식 볼까요? 형식 어떻게 됩니까? 고객 코드 전부 다 뭐예요? 텍스트 맞고요. 특별 회원 전부 다 뭡니까? 일반 회원, 비회원 얘가 다 텍스트고, 단가는 뭡니까? 금액이죠. 금액은 뭡니까? 숫자로 나타나 주셔야 되겠죠. 숫자 아래쪽에 소수점 없잖아요. 실수 아니고 숫자는 정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고객 코드 입력할 때 ABC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면 이거 뭐 IME 모드에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겠다. 이런 것들도 문제 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메모해두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 실수 안 하고 두 번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꿔볼게요. 자, 이 세 번째 단가만 뭘로 바꾼다?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객 코드에는 IME 모드가 한글이 아니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럼 필드 이름 다 입력했으니까 역시나 보기 단추 누르셔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 해야 되겠고요. 저장할 이름은 뭐다? 그쵸? 테이블 2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키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뜰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절대로 기본 키 지정 제가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아닙니다. 기본 키 지정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에서 이 기본 키 지정 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기본 키 지정을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2단계에서 쿼리 작업할 때 안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기본 키 지정은 테이블 만들 때 기본 키 지정은 무조건 아니오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됩니까? 자, 대호쌤과 함께하는 사무자동화 실기 XSS는 기본 키 지정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아니오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러면 데이터 세트 보기로 넘어왔죠? 자,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고객 코드 A, B, C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 분류 특별 회원, 그 다음에 일반 회원, 그 다음에 비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단가는 3만. 엔터. 엑셀에서처럼 천 단위 콤마 안 찍습니다. 천 단위 콤마는 나중에, 그죠? 형식 바꿀 때 그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숫자만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9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까지 만들어졌다? 그쵸? 2번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1번과 2번을 만들었는데, 자, 이 메뉴, 왼쪽 메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테이블 단추 누르셔서 2개를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모든 테이블 보여야 되죠? 체크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테이블 및 관련 보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개체 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개체 유형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2개의 테이블이 테이블이라는 그룹에, 그죠? 그룹에 2개의 테이블이 나란히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니까 모든 액세스 개체 누르셔서 개체 유형에다가 체크를 해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테이블 2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 작업, 자료 처리 작업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진행할 건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만든 테이블을 이용해서 뭘 만들 거다? 쿼리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 쿼리라는 걸 만들어서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뭘 만들 거다? 그쵸? 폼이라는 걸 만들 거고요. 폼이 만들었으면 마지막 4단계에서 우리는 뭘 만들 거다? 보고서, 리포터, 보고서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액세스 4단계까지 진행하면 액세스도 엑셀처럼 완벽하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 내용을 마지막 디스켓 단추 한번 누르셔서 저장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2단계 쿼리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액세스 작업 1단계에서 뭘 배웠다? 그쵸?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테이블 만드는 순서는 첫 번째 뭐야?
필드 설정을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필드 설정을 먼저 했고요. 필드 설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입력을 정확하게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다음 시간 2단계에서 쿼리 만들기, 여기서 만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테이블을 가져와서 계산 작업, 쿼리 작업을 하는 단계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액세스 접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충분히 자신감 갖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액세스 2단계에서 쿼리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하면서 좀 더 힘내서, 그죠? 열심히 액세스 학습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